네, 반갑습니다. 매스메카의 무임생입니다. 자, 수포자에게 희망을 검색에 안 나옵니다. 이제 매스메카 치시면 이제 제가 나옵니다. 매스메카. 맞죠? 참나. 매스메카. 오늘이 벌써 4월 며칠입니까? 28일이네요. 벌써 28일. 오늘이 충북 탄신일 기념일이네. 아, 며칠 전에 제 생일 지나갔습니다. 저 생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렸네요. 에휴, 어쩔 수 없네요. 자,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영상은 중학교 2학년 이상, 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수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 학생들이 수포자의 첫 출발점이 되는 1차 함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한 번의 영상으로 끝낼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돼. 공부를 익숙하다는 말은 익숙하다? 이게 참 좋은 단어예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자꾸 봐야 익숙해지는 거라요. 제 영상 보면 가끔 제가 기타 같은 거 쳐서 노래 개뿔도 못 부르고 개뿔도 못 사지만 자꾸 연습하잖아요. 그죠? 계속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잘 못해요. 못하니까 연습하는 거지. 잘하면 연습을 왜 합니까? 공부란 게 자전거 타기하고 비슷해가지고 처음 여러분 자전거 배울 때 생각해 보시라고.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자전거 탄 사람 저 있었습니다. 한 대 맞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넘어지고 다치고 무릎도 다치잖아요. 그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초등 4학년 때인가 10살 때인가 9살 때가 자전거를 처음 배웠는데 재밌더만. 재밌으니까 타는 거예요. 지금 키가 작으니까 막 넘어지고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올라타는 연습부터 하잖아. 그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함수 설명을 좀 할 건데 처음에 제일 이해 안 갔던 게 이거였었어요. 이 문장. 여러분 어떤 y는 fx란 말 있죠? 이게 너무 말이 어려워. 지금 꼴보기가 싫은 거야, 이게 말이.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y는 fx. fx가 뭐예요? fx가 뭐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창피합니다만 드려볼게요. fx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fx가 보통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fx라는 게. 가수 이름 아닙니다. 가수 fx라고 있죠. 자, fx가 이제 엄밀한 뜻은 x에 관한 식이라는 뜻이에요. x로 이루어진 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3x 플러스 5가 있다. 자, 요 3x 보이시죠? 3x 플러스 5. 요 전체를 통틀어서 이걸 우리가 fx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눈 했죠? 눈. 그러니까 y는 말 됩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적어도 있네요. 만약에 3y 더하기 5라고 적어볼까요? 눈치챘습니까? 이렇게 하면 fy가 되는 거예요. fy. 이거 y에 관한 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뭐에 관한 식이라는 이 말은 이제 공식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자, 이거 한번 이양 버리면 한번 해볼까요? 한번 답시다. 이건 뭘까요?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다. 뭘까요? fx입니까? fy입니까? 빨리 말해. 1번 fx, 2번 fy. x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fx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fx라고 말하는 거예요. x로 잊었으니까 fx. 말 되죠? 이게 제가 참 창피합니다만 고등학교 다닐 때 여자 시간에 처음 공부라는 걸 한번 할 때 이 궁금증을 한번 내가 스스로 해소를 하는 거예요. 이 fx라는 것은 x로 있는 식을 이렇게 fx 하는구나. 그럼 왜 굳이 이런 짓을 하느냐? 문장들이 다 다르죠? 관디거는. 어떤 식을 표현할 때 엄청 긴 식이 있어요. 그죠? 매일 같은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굿모닝 영어죠. 비록 영어지만 한번 쓸게요. 맨날 굿모닝 그러면 쓰기 힘들잖아요. 아침마다 맨날 굿모닝 한번 써볼까? 스펠링 맞나 모르겠네. MORM 맞나요? 네, 미안합니다. 영어가 너무 잘해서 이렇게 매번 다음날 아침 또 굿모닝. 평소에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줄여서 우리가 GM, 이게 줄임말이죠. 굿모닝 줄임말이죠. 그 다음에 그냥 G, 상대가 알아들어. 굿모닝 인사하는구나.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은 기다란 문장들을 이렇게 줄여서 한 번에 표현하는 거예요. fx는 기다란 문장들을, 이런 문장들을 짧게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상자 속에, 택배 상자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물건을 담을 때 쓰는 기구예요. x로, 여기 안에 보면, 3x 뭐가 들어있어. 이렇게 루트도 들어있고, x 이런 거 들어있어. 그죠? 이 상자 역할하는 게 fx입니다. 그래서 f를 이제, 영어로는 이제, 펑션, 그래. fun, 스펠링 맞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찾아보세요. 틀리면, 펑션, 그러고요. 그러니까 함수란 말에 함자가 함사세요 할 때, 장가들 때 결혼할 때 함사세요가 상자,
태극기 함. 맞죠? 무슨 함 그러잖아요. 했음이 아니고, 이게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상자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물건을 뜻한다. 대표기예요, 대표기요. 아셨죠? 오케이? 대충 알아들으죠? 함수가 뭐예요? 물으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fx라 말해도 거의 지장이 없다. 함수가 뭐예요? fx라 그래도 돼요. 촌에서는 대충 말해도 다 알아들어요. fx 뭡니까? 함수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 그러니까 함수에 우리분들이 처음에 정의를 구할 때 뭐라 지랄지랄 해요. 뭐 정의역, 치역, 공역 이런 말 때문에 함수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1차 함수 할 건데요. 1차 함수가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fx가 적어놓을 거 일단은 함수를 했으니까 y도 적으세요. y는 fx를 보통 많이 표현해요. 이렇게 x와 y의 자 함수의 정의 fx는 식의 식, x에 관한 식. 아이고 이걸로 시간 다 보내겠다. 큰일 났다. x에 관한 식. 아셨죠? x에 관한 식이 fx인데 이게 함수를 보통 y는 fx라 표현하는데 1차 함수가 뭐냐 물었잖아요. 그죠? 그중에 하기 전에 우리 함수 얘기만 하고 좀 한마디만 더 할게요. x에서 y로 x에서 y로 보내.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좀 여러분 함수를 공부할 때 저처럼 하시면 안 까먹어요. 안 까먹고 하시고 x에서 y로 보내는 관계 하살표? 하살표 합시다 그냥. 많이 보셨죠? 그죠? 하살표.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런 것도 상자.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이라 그래요. 여기 1이 있다. 뭐 3이 있다. 2가 있다. 5가 이건 제가 지어낸 거예요. 왼쪽 걸 x, 오른쪽 걸 y라 그래요. 보이시죠? x, y죠. x에서 y로 하살표 보냈잖아요. 그죠? 하살표하니까 너무 촌스럽다. 자, x에서 y로 해. 그 책에는 이걸 대응이라는 말 쓰는데요. 다 맞는 말이에요. x에서 y로 y의 대응 관계 이런 말 됐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외우는 걸 되게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참 부담이에요. 이게 핵심만 외워야 돼. 핵심만. 이 관계라는 말을 표현해야 돼요. 대응이라는 말도 물론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x, y 관계 더 줄여서 말하면 x와 y의 관계다. 이거는 x니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요. x, y의 관계. 이거 y는 y 빼볼까? x, y 관계. x, y가 외우세요. x, y 관계라는 말이 함수의 거의 정의입니다. 정의.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만 수포자들 위해서 만든 XY 관계인데요. 함수가 뭐야? XY 관계, 이렇게. 함수가 뭐예요? XY의 관계다. 그래서 XY만 써야 돼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보통 관례적으로,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지원했기 때문에 XY를 보통 쓰는 거예요. 아시죠? XY 관계가 함수입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자, 다음 중 함수를 고르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를 고르란 말은 XY 관계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하살표를 보내는 게 함수라 했으니까. 그죠? 함수가 아닌 것도 있겠죠. 그건 자, 하나씩, 오늘 목표가 이게 아니고 1차 함수가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빨리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XY 관계. 함수가 뭐예요? X에서 Y로 보내는 관계. X에서 Y로의 화살표. XY 관계.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 왼쪽 걸 이제 정역이라 부르고요. 정의역. 이런 말들은 여러분 몰라도 돼요, 지금 당장은. 오른쪽 이거를 이제 공역이라 불러요. 공역. 여기 6도 적어 놓을까요? 여기. 자, 6은 1도 적어 놓을게요. 3, 5만 화살표가 딱 맞았죠. 다트가 딱 맞았잖아. 다트. 딱 맞췄죠. 이게 함수입니다. 이 전체를 공역이라 부르고 정역이라 불러요. 용어도 여러분들이 차차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 특히 화살표 와단 3, 5 보이죠? 이걸 이제 특별히 우리가 치역이란 말을 써요. 현재 지금 제 강의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에서 수학 약한 애들, 수포자들 위한 강의입니다. 이건 중학교 때 안 가르칩니다. 이거는 고등학생들 때문에 잠시 말하는 겁니다. 네. 정역, 공역, 특히 얘를 치역이라 부른다. 이게 함수죠. 이 그림만 여러분 이해하셔도 돼요. 함수가 뭐예요? 하실 때, 이런 말이 기억 안 나면요. 그냥 화살표만 이렇게 하나 그려놓아서 이렇게. 이게 함수예요. 1, 2 딱 적어놔, 대충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말들을 좀 쉽게 간략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수학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이게. 함수가 뭐예요? XY 관계. 이렇게 줄여서. 알죠? 이걸 한 시간 반 내에 이것만 연구했다니까, 제가. X와 Y의 관계다. 관계다. 알죠? 이거 갈로 치고, 식적어가 식이보다 fx예요. 관계식 fx. XY 관계. 그러니까 이때 y는 fx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함수는 y는 fx. 자, 예를 들어볼까요? y는 뭐 아까 3x 플러스 5가 있다. 자, xy 보이시죠?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왜냐면 이게 한 번에 하면 또 수학이 어렵잖아. 학생들이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한 번에 많이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돼. 꾸준히 하는 거를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습관을 들여야 돼. 공부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이 안 되니까 수학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거 까지만 팍 들어 끝냅시다. 1차 함수가 앞으로 2번, 3번 더 해야 됩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만 좀 지웁시다. 자, 지금 먼저 선생님께서 X와 Y의 관계란 말 썼죠, 그죠? 관계, relation. 네. 오, 영어 나오는 거 봐라요. 실력이 쩔지 않습니까, 제가? 또는 관계식, 요 식이 바로 fx라는 거예요. 자, 보시죠. 자, 잘 보셔야 돼.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Y가 있어요. 수포자 여러분 잡으세요. 자, 여러분 좋아하는 숫자 한번 불러. 손흥민이가 뭐라고 7번? 7번 7, 나 7 좋아해, 7. 자, X가 7이에요. 7 보시죠. 7을 대입해봐. 3, 7, 21이죠. 그럼 26 나오네요. 그죠? 화살표, 이렇게. 그 제가 좋아하는 건 차범근이라고, 박지성, 차범근 검색 나오세요. 차범근 아저씨가 그분이 독일에서 축구한 사람이에요. 갈색 폭격기라 불리는 11번입니다. 백넘버가 11을 집어넣어볼까? 33이니까 38 나오죠. 그거 알죠? 선생님, 0 좋아, 0. 여러분, 생각 이전에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행동. 해보는 거예요. 시도를 해보셔야 돼. 이 행동하고 시도를 안 하면요. 영원히 못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마음대로 막 하도 돼요? 예,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여기 X에도 마음대로 집어넣으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보라고.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하는 말을 시도해보라는 겁니다. 해봐야 그 다음에 똥인지 된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0 집어넣으면 5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하는 이 직거리 행위 있죠? 요걸 이렇게 멋있게. 방금 0 했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 F0을 F0. 여기 보시죠? X에 0을 집어넣었죠? F0은 5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X값, 이게 Y값이 되는 거. 보시죠? X값, Y값. 함수 표현 죽이지 않습니까? 7 해볼까? F7 얼마입니까? F7은 30, 26. 이건 생각할게요. 같은 말이니까. 아, 이 하살표라는 게 X에다 7을 대입하면은 바로 26이 나온다. 그래서 F1은 얼마입니까? F1.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1 집어넣으면 8 나오죠. 1일 때는, 여기 1일 때는 8 이렇게. 요 속에는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숫자, 루트 2도 있죠. 루트 2 집어넣으면 3루트 2 플러스 5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제가 벌써 적으면서 걱정한 게 뭐냐면, 왜 수학을 애들이 못하냐면요. 제가 한 이거를 쉽게 생각해요. 뭐 쉽지 않냐? 아, 쉬워요, 당연히. 근데 왜 안 적냐고요. 그래서 수학을 굉장히 못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제할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제천해 보셔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다른 거, 사인 30도, 중학 2학년 사인 안 배우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사인 30도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인 30도 얼마입니까?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죠?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범 삼아서. S 사인 30도, 사인 30도라는 것은 2분의 1을 뜻하기 때문에, 사인 30도 2분의 1 묻지 마세요. 이거는 설명이 많이 길어져요. 알았죠? 여기 2분의 1의 뜻입니다. 2분의 1을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2분의 3, 그죠? 2분의 1 얼마입니까? 13이 되겠죠? 맞잖아. 5가 있잖아. 그러니까 2분의 13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관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말 되죠? 선생님,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물어요. I는 집어 안 돼요? A, FI. 될까, 안 될까요? FI. I 집어넣어. 왜 안 돼? 3i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안 될까? 이거는, I는 왜 안 되냐면요. 이거는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뭔데요? 가짜수예요. 허수예요. 허수. 상상성의 숫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건 이제 복수함수라 그러는데,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다루는 거는 항상 이게 아니라 실수라고 하는 숫자 범위 녀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셨죠? 자, 이건 뭐 함수에 대한 얘기 하느라고 시간 다 보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요거 좀 더 또 설명하고 1차 함수 본격적으로 또 설명드릴 시간을 가질 테니까, 자, 재밌게 본다는 게 수학이 쉽지 않은데 최대한 좀 현실의 학생이 맞게끔 설명할 노력 중입니다. 하기 전에 정신교육 한마디 하면은, 정신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수학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대통령이 왜 우리나라는 왜 자체 방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꼭 쫄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국방력이 그렇게 세다는데 전 세계 5위라는데 왜 자체 방위 안 돼? 우리나라 주한미군은 한 28,000명 있습니다. 트럼프는 맨날 45,000명 있다는데 거짓말이고 28,000명쯤 있어요. 근데 주한미군이 마치 없으면 마치 전쟁 날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네, 특정 정치인들 말하겠습니다만 들을 때마다 그 사람들은 미국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죠? 영원히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정부가 옛날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저도 지금도 존경합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다음으로 존경합니다. 자, 이유가 간단해요. 그 양반이 아무리 뭐 구토탈 끼고 독재자고 사람 많이 죽였어. 다 좋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은
유명한 말을 남겨요. 네 글자, 사자성어죠. 자주국방. 지금 수업 끝났습니다. 자주국방, 우리가 주인이 돼서 나라를 지키자는 소리예요. 나라를 방해하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말이니까, 멋진 말, 당연한 소리예요. 자, 그럼 박정희가 현재 오늘날 살아서 이제 이재명이 됐다고 쳐보세요. 그럼 박정희가 자주국방 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현재 국민의힘 사람들이, 특정 정치인을 말하기 싫었는데 말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럼 반대할 겁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네 어떤 유리한 사람들이 이걸 외쳤을 때는 마치 그렇게 말하다가,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이 이걸, 그죠? 민주당 사람들이 이걸 외치니까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러죠. 이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얘기. 오늘도 우리 국민의힘 대표 아저씨 장모 있어요. 제가 그 잘생긴 사람이 왜 생각은 쓰레기인지 몰라. 감정적 어떤 비판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만약에 주한미군 없다고 쳐봐요. 한국뿐만 있다 쳐봐요. 한국이 만약 5위라고 쳐. 자, 근데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이 중국이 있지 않냐. 중국이 2인과 3위잖아요. 러시아가 또 3위래요. 북한은 한 34위쯤 됩니다. 국방이 미국이 1등이고, 그죠? 이렇게 있어야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광들의 논리예요. 자, 없애볼게요. 자, 없으면 막 쳐들어옵니까,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선동이라, 선동. 가짜 뉴스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마치 그럴듯하게. 이게 이제, 아직도 우리 장 대표나 국민의 사람들은 반공 이데올로기, 반공에 빠져가지고 마치 아닌 것처럼, 그죠? 옛날 6.25 때 사고방식 있죠? 70 몇 년 지났어. 75년 전 얘기를 아직도 들먹이면서 그럴듯하게 말하죠. 지금 씨알도 안 먹겠죠. 어린 학생들은 뜻도 몰라요, 뭔 말인지. 근데 또 노인들 상대로, 그죠? 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노인들은 또, 왜 그러지? 미국이 나가면 안 되는,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놓고 막 비판하잖아요. 행님 그러면서 미군 없으면 다 죽을 것처럼 자신 남을 때도 벌벌 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비판할 때는 막 들고 나서 반대하다가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죠? 그럴 리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중국도 친하고, 러시아라도 친하고, 북한하고 별로 안 친합니다만, 좀 친할 노력 중이죠. 전쟁 자체를 안 일어나도 막는 게 정부 역할인데, 마치 주한미군이 있어서 전쟁 막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게 이번에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올해 미국 때문에 전쟁이 더 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온 거란 말이에요. 미군이 한국에 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나라 지켜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게 완전히 밝혀졌죠. 과거에는 그럴 수도 지금은 전혀 아니라는 거 밝혀졌어요. 언제든지 지네 군대 다 뺀다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데 지금은 빼라 그래도 빼지도 못하겠지만 당연히. 왜냐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 마치 우리나라 남한 땅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움직이는 항공모함이라 표현하죠. 지네 전쟁터를 만들겠다는 속셈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약에 주한미군 빼라 해도 그 사람들은 절대 못 뺍니다. 자기들 돈 주고서라도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라 할걸요. 그럼 돈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바지자랑이 벗고 반대로 제발 미군들 있게 해주세요라고 빌겠죠. 그랬 된다니까, 현재는.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는 주한미군이 필요했었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런 선동질을 노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한 소리고, 자주국방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분위기상으로 전이 날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그죠? 참. 그렇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론을 내리면, 저는 주한미군 있어야 한다고 봐요. 관계없이. 근데 그 마음 있어야 된다는 우리는 주한미군 철저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국방을 최대한 줄여야죠. 대통령 저런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양반은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가 손을 지켜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들어가잖아. 돈을 우리는 좀 아끼고 미군을 좀 철저하게 이용을 해야 돼. 더 많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용미라 그래. 용미. 미국을 이용한다는 소리예요. 미국을 철저하게 더 갉아먹고 먹어야 돼요. 금마들이 지들이 이용당한다 알 때까지 철저하게. 그럼 그 첫째 방법이 뭐냐면 평택이라는 미군 기지가 다 몰려있는데 거기에 공짜로 임대료 이런 거 하고 싹 다 돈 받아내야 됩니다. 돈 받고 오히려 1조, 우리가 그 1조 이상은 돈을 이제 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미쳤습니까? 내년에는 5천억만 내고, 싫으면 나가든지. 그 다음에 또 2년 뒤에는 한 푼도 주지 말아버려, 아예. 그 다음에 3년째는 돈을 오히려 5천억을 받아. 4년차는 어떻게? 1조 원을 오히려 돈을 받아내. 오히려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필요 없으면 뭐 가든지. 니네 땅 빌려서 쓰면 니네가 중국 견자가 만든 거지.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가 지키면 된다. 이렇게 논리를 하는 거죠. 5년 뒤는 어떻게 돼? 2조 원 불러. 트럼프가 그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뭐 10조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개수작입니까? 트럼프의 논리는 우리가 지네 나라가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돈을 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함수 받아가 너무 말이 길었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지금 역전이 돼가지고 반대로 미국한테 돈을 받아내도 저는 관계없다. 그것도 10조 원을 반대로 달라고 해도 미국은 있을 겁니다. 돈을 우리나라한테 지불하더라도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크게 배짱을 한번 부려봐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제 야당 사람들, 자 국민의 사람들은 마치 미국한테 빌빌거면서 그죠. 미국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그런 찌질 같은 소리 하니까 정권 다 뺏기고 그만거리잖아요. 질이 멸렬하고 그죠. 정당 지지율 15%면 빨리빨리 해산해야 됩니다. 그게 정당입니까? 아유 한심해 죽겠습니다. 홍준표 되고 시작 그러잖아요. 국민의힘은 끝났다는 말 표현 거의 썼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그냥 다만 기득권 자기들이 기반이 약간 있으니까 남아 있는 건데 끝났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 최소한 20년 이상은 민주당 계속 집권할 것 같아요. 다음 대도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럼 그 전에 이미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그죠 자리 잡겠죠 확실하게 이런 형태의 평화가 유지되면 자연스럽게 통일도 평화롭게 아주 부드럽게 아까 말씀 중국이나 러시아를 잘 구슬려 가지고 그죠 과거에도 했습니다만 좀 안 됐었어요.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은 북한도 개방 개혁의 길로 나오고 개방 개혁하고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지 않을까. 뭐 통일된다는 의미는 별거 아니에요. 이 남북한이 서로 평화롭게 자유로 관광도 가고 그죠. 밥 먹으러 평양도 가고 그죠. 저녁은 뭐 금강산 먹을까? 금강산에 좋은 횟집 있다던데 금강산 횟집 먹어보셨습니까? 그걸 자유롭게 차 타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왔습니다. 좋겠습니다라만 희망이 아니라 이게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요. 자, 뭐 쓸데없는 말이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함수 얘기만 하고 웬만한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오늘 생각이 나가지고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마칩니다. 끝.